자, 일단 고친 시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일단 뒤에를 좀 먼저 풀어줄 거야 오늘은. 자,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설날이라 화요일이 쉬죠. 쉴 거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합시다 열심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음 주 목요일에 2시까지 오세요. 알겠지?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저 어디 가서 못 오는 사람 혹시? 다음 주 목요일에 괜찮죠? 다 올 수 있지? 2시에 와. 알았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은 오늘처럼 딱 2시간만 할 거야. 약속합니다. 절대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밀린 사람 빼고. 알겠죠? 자, 다음 주 목요일 날 2시까지 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문자 보내줄 겁니다. 선생님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앞에 고치는 거 좀 뒤에 하도록 하고요. 뒤에 오늘 숙제가 자 마찬가지로 한 챕터를 내드릴 거예요. 문제 개수가 더 많아요. 80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좀 풀어줄 거야. 오늘은. 자, 그래서 뒤에가 또 어려워. 차라리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좀 짧게 하니까 그냥 안 쉬고 하자. 쭉 하자. 알았지? 선생님 스타일은 항상 알잖아요. 그냥 쉬지 말고 해. 뭘 2시간 하니 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유리화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항이 만약에 분모에 2개가 있으면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 위한 자 어떻게 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 2차 방정식 때 공부한 것 중에 켤레라는 단어를 공부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켤레 관계에 있는 숫자를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했었지. 그리고 루트 단독으로 하나만 있을 때에는 똑같은 놈을 위아래다 곱했었지. 자, 근데 3번 같은 게 애매한 거죠. 3개짜리는 많이 안 해봤거든. 우리 쌤 예전에 교재에도 지금 나갔을 때도 이런 문제는 없었어. B단계에는 없었어. C단계에는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어는 똑같아. 우리가 공부한 거는 항 2개짜리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얘를 항 2개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2개를 묶어.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묶어도 돼. 뒤에 있는 걸 묶어도 되고 앞에 있는 걸 묶어도 되는데 앞에 있는 걸 묶어서 하나처럼 취급하고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해요. 그러면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항이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분자 분모에다가 뭐를 곱하냐? 1 플러스 루트 2 야 루트 앞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거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분자에도 똑같은 걸 이렇게 곱하시면 치환한 겁니다. 구에 따지면. 근데 치환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합차 공식이라고 했잖아. 노란색 가로친 거에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될 것이고 자, 뭐 분자는 그냥 쓰자. 좀 복잡해요. 항이 3개가 돼버리면. 자, 그럼 노란색 제곱한 것만 계산하면 되죠. 자, 이거 제곱한 거 뭐예요? 1 플러스 2 루트 2 자, 곱셈 공식이잖아. 다음에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그래서 3 플러스 2 루트 2지. 자, 제곱한 거를 쓰겠습니다. 자, 해서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된 거죠. 자, 했더니 반가운 게 뭐냐면 3이 날라가. 자, 그럼 날린 거 딱 써주고 나서 그러면 이제 분모에 뭐가 남았어? 루트 하나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또 뭐를 곱하냐? 루트 2만 분자 분모에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리화를 2번 하게 돼 있어요. 해보시면. 그래서 아이디어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2개를 묶어서 하나처럼 생각하고 유리화를 하자. 라는 거. 자, 그럼 루트 2 곱하면 4가 될 거고. 자, 분자는 곱하면은, 자, 루트 2 먼저 쓸까? 자, 루트 2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자, 더 이상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할게요. 자, 중간에 루트 계산하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할 거다 내가. 그냥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계산 문제입니다. 그냥 노하우도 없어. 그냥 계산이야. 자, 7번 같은 거는 좀 해드릴 건데 자, 이건 뭐냐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보통 이런 문제일수록 약분되는 규칙성이 있다는 걸 좀 느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유리화를 해보면 알아. 자, 거기는 문제 안 쓰고 바로 유리화를 바로 해버릴게. 자, 말로 합니다. 첫 번째 항은 분자 분모에다가 1 루트 3 곱해야 되는 거 이해됐죠?
그러면 분모가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인가 이렇게 되고 분자는 2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되는 거 이해됐지? 자, 바로 할게. 알았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자 얘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5가 분모였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계산되죠? 그 다음에 분자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지.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규칙을 찾아보자.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다? 2가 날아간다? 그래서 마이너스만 살아남는다? 얘도 마이너스 2가 약분돼가지고 마이너스만 살아남는다? 자 이해됐어요? 분자 분모가 다 날아가. 그래서 가운데 거 안 하려고 얘까지만 한번 해보자. 자 루트 7 플러스 루트 5잖아. 그럼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루트 7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해놓고 2 가로 열고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2가 날아가지. 그래서 땡땡땡 해놓고 마이너스가 살아남고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9 이렇게 돼요. 자 이해됐니? 그럼 가로만 풀어봐봐.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고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5고 땡땡땡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루트 9 이렇게 되죠. 그럼 약분되는 규칙성이라고 했던 건 이겁니다. 이렇게 날아가. 그 다음 것도 계속 날아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날아가. 살아남는 게 누구만 살아남았냐?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것만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루트 9가 3이죠? 따라서 답은 2가 됩니다. 자, 알겠니? 얘는 항이 4개밖에 없잖아요. 더 어려우면 8번처럼 나오는 거야. 8번은 항이 100개까지 있잖아. 99개구나. 그럴 때 나는 4개 중에 3개만 계산했지만 거기 있는 거를 100개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약분해내는 규칙성을 찾아서 편하게 계산하는 거를 느끼셔야 돼. 근데 규칙이 똑같아.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오. 자, 알겠나? 자, 다음 거 하자. 11번 해볼게요. 자, fx가 자 이렇게 적혀있죠? 그랬을 때 자 이번엔 분수 모양이 나왔다. 자 그래서 값을 계산하라 라고 했는데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거기 써있는 식이 무슨 구조냐면 fx가 아니라 fx분의 1이라는 모양에다가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가 써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번엔 생각을 좀 달리 원래는 f1분의 1, f2분의 1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과정을 하는 게 정석인데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fx분의 1의 구조라는 걸 느꼈어. 분수, 역수 모양이잖아. 그래서 역수를 취한 거를 썼더니 뭐가 하고 싶어지냐면 분모에 루트가 생겨버렸으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유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플러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죠? x 플러스 1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유리화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되겠네.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을 계산하면 x 플러스 1이고 얘 제곱하면 되는 x고 빼기 했더니 x가 날라갑니다. 됐나? 자 그래서 분모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만 남아요. 자 이게 뭐예요? 얘의 정체야. 얘가 얘야. 자 이해됐니? 그럼 거기 써있는 f1분의 1이면 여기에다가 1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면 1 대입하면 돼요. 알겠나요? 분모 1이야 분모 1. 따라서 f1분의 1은 루트 2 플러스 루트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f2분의 1이 앞에가 마이너스다. 부호 조심해라. 자, 그럼 2를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네, 플러스. 얘는 뭐 4개밖에 안 되니까 다 써보자. 3을 대입하면 루트 4 플러스 루트 3이고 4를 대입하면 루트 5 플러스 루트 4가 되죠. 그럼 얘도 약분되는 규칙성이 있을까? 자, 그럼 마이너스를 풀어헤쳤더니 자, 루트 2 플러스 루트 1이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고 자, 뭐 이거는 그냥 써. 자, 그럼 약분되는 게 뭐가 있냐를 봤더니 이렇게가 날아가네. 그 다음에 이렇게가 날아가네.
그 다음에 이렇게가 날아가네. 자, 이해됐어요? 살아남는 게 이렇게만 살아남았죠? 자, 이것도 잘 느껴봐라. 내가 아까 이거 빨간색 동그라미 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니네 이거 약분되는 계산 과정 있잖아. 이게 고등수학에 또 나와 사실. 언제 나오면 유리식, 무리식이라는 과목이 또 있어요. 루트 계산하는 거야. 그때 가면은 유리식은 분수 계산하는 거야. 무리식은 루트 계산하는 과목이야. 또 나와. 또 나오는데 그때도 똑같아. 이렇게 약분되는 규칙성 찾는 내용이 또 나와.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 내가 동그라미 친 애들 아까 내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살아남는 애라고 얘기했다. 안 약분되고. 근데 규칙이 뭐였냐면 제일 앞에라고 표현했지. 대칭되는 구조에서 봤을 때 제일 뒤에 있는 애가 필연적으로 살아남아. 어떤 가운데 라인이 있었을 때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제일 앞에랑 제일 뒤에가 살아남게 돼 있어. 일로 와봐. 살아남은 게 제일 앞에 거가 이번엔 아니긴 한데요. 앞에서 두 번째죠. 그럼 가운데 어떤 기준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앞에서 두 번째 게 살아남았으면 무조건 뒤에서 두 번째 게 살아남게 돼 있어. 이거 규칙이야 사실. 많은 문제가 아니야. 100%는 아니야. 근데 대부분 이렇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많으면 나중에 약분되는 규칙성을 찾았을 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앞에 숫자가 1번 숫자, 2번 숫자, 3번 숫자, 4번 숫자가 남았고 되게 막 1000개씩 있다고 쳐봐 항이. 근데 얘도 약분되는 규칙성이 있어.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100개만 하자. 100개 항이라고 하면은 97번째, 98번째, 99번째, 100번째 숫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약분되는 규칙성이 다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만약에 약분되고 나서 앞에서 두 번째, 네 번째 게 약분됐어. 그럼 맨 위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살아남냐면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가 살아남았죠? 그러면 대칭이 되는 기준이 어딘가 있었을 때 제일 뒤에서 앞에 거, 세 번째 거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또 약분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약분되고 살아남는 것도 대칭성을 떼요. 항상 그래요. 대부분의 문제. 알겠죠? 근데 얘는 그런 구조는 아니긴 한데 아마 다른 문제 중에 이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알려드린 거야. 그래서 약분되고 내가 대목을 그래서 왜 써줬겠어? 약분의 규칙성 이라고 한 게 대칭이 되게 살아남는다라는 규칙이 있더라라는 거. 풀어보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쨌든 1-루트 오브나 그래서 답이 2번이죠.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말한 게 여기 계산이요. 요거예요. 요건 내가 안 할 거라고. 자, 그래서 개념화된 것만 몇 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계산이니까 쉽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뭐 쉬워요. 사실 쉬운데 계산 연습 안 하면 당연히 어렵고 더군다나 시험 문제도 나와. 하나씩 복잡하게. 자, 근데 20번도 잘 나와. 잘 들어라.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건 그냥 개념이죠. a 곱하기 b 제곱이면 b가 제곱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 우리 다 알죠. 물론 뭐 조심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루트 안에 거의 제곱이면 두 가지 나와서 계산했던 거 기억나지?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고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 있는 a, b가 몽땅 다 양수야. 루트 b제곱인데 b가 양수니까 그냥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근데 2번이 틀렸지. 딱 봐도 틀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좀 계산이 될까? 를 봤더니 굳이 만들면 2번은 이렇게 한번 바꿔봐라. 요건 계산되죠? 뭐예요? 3루트예요지. 자, 이런 식이면 가능한데 걔는 틀렸죠. 그렇지? 자, 3번. 3번은 맞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이건 제곱근끼리 곱셈은 합쳐도 된다라는 게 우리 그냥 개념 시간에 한 거니까 개념에 의해서 맞죠? 자, 4번은 어떻게 해요? 자, 4번은 분모에 루트가 있는데 유리화를 어떻게 할까? 루트 B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해버리면 자, 분모는 B가 될 것이고 분자는 A, B가 합쳐지면서 루트 A, B가 돼버리죠? 그랬더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자, 5번 틀렸네 보면. 자, 5번은 어떻게 바꾸면 맞을까요? 5번은 이렇게 바꿔봐봐.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B 제곱 이렇게 바꾸면 거기 있는 A 플러스 B가 되지. 왜? A, B 둘 다 양수예요. 루트 밖으로 탈출할 때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와. 그래서 A 플러스 B라고 써주는 게 가능하죠. 자, 이해됐죠? 이렇게 바꾸면 맞는데 틀렸죠 어쨌든.
자, 답은 2번하고 5번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다음 방향. 자, 다음 거는 여러분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너무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거 한번 볼까? 자, 잘 들으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어떤 계산에 대한 연산기호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해만 하면 돼. x랑 y가 숫자 또는 식이야. 그랬더니 첫 번째, 자, 연산기호 앞에 있는 식을 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에 넣고 뒤에 있는 식을 집어넣어, 이런 모양이잖아. 자, 그럼 거기 써있는 거를 바로 모양 맞추기로 한번 해보자. 자, 앞에 있는 식이 이거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바꾸자.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쓰고 나서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안에다가 뒤에 있는 식을 집어넣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할 수 있겠죠? 모양 맞추기. 자, 얘가 2루트 2니까 마이너스 4루트 2가 돼서 자, 4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까지 문제 없네. 자, 근데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이걸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린 이러면 안 된다.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어떻게 했어요? 소수 부분을 찾으려면 정수 부분을 계산해야 된다. 그럼 정수 부분 찾는 방식이 이거였지? 잘 들어. 서술형으로도 나와. 오케이? 그럼 서술형이면 반드시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만 써야 돼. 안 그러면 깎여. 잘 들어라. 얘의 정체를 찾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가 대략적인 값이 얼마일까? 눈대중으로 푸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서술형이면 피 번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차근차근 찾는 거야.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의 범위에 대한 계산 연습을 했습니다. 이미 1차 부등식에서. 무슨 얘기냐면 일단 루트 2의 범위를 찾아요. 근데 찾는 노하우가 이거였어요. 루트 2가 어떤 제곱수와 어떤 제곱수 사이에 끼겨 있는지를 찾았었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을 그리고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만 비교했을 때, 둘 다 양수일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둘 다 양수일 때만 봤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은 루트 씌운 숫자도 더 크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이 돼야 됐을 때 2보다는 좀 작아야 돼. 누가? 세모의 제곱이라는 숫자는. 뭐밖에 없죠? 1의 제곱보다는 2가 크잖아. 그럼 그 다음 1의 제곱 다음의 제곱수인 2의 제곱보다는 더 작지. 이해됐니? 자, 따라서 루트 2라는 숫자가 1에서부터 2까지 사이에 끼겨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 왜 제곱수라는지를 느껴야 돼. 왜? 제곱수는 루트 밖으로 탈출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루트 워식이라는 숫자의 대략적인 어디 사이에 끼겨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짓는 게 가능해요. 근데 항상 이건 규칙이야. 뭐냐면 항상 루트 안에 있는 숫자보다 조금 작은데 가장 큰 제곱수를 찾아요. 항상 그래요. 그러면 2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 가장 큰 거는 1의 제곱밖에 없잖아. 그래서 1을 쓴 거야. 그 다음 제곱수는 1보다 하나 큰. 굳이 공식화하면은 앞에 있는 1보다 하나 더한 거를 쓰면 되는 거야. 무조건 1 크게 돼 있어.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이건 공식이야. 어떻게 따지면. 자, 해서 루트 2의 범위가 다음과 같아. 자, 그럼 얘가 그냥 따지면 얘가 1. 얼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술형이면 얘를 이용해서 4-루트 2의 범위를 찾아내세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학교 2학년 부등식 계산이란 말이야. 잘 봐. 얘의 범위를 알면 마이너스 더 됐을까? 마이너스 루트 2의 범위 어떻게 계산해?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곱하면 숫자가 위치가 바뀌었었잖아. 이걸 설마 모를까? 이건 알잖아. 알죠? 중학교 2학년 과정.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의 범위를 알았다? 그럼 근데 내가 알고자 하는 건 4-루트 2잖아. 4-루트 2의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4 더하면 되지. 그래서 4를 더하면 2고 4를 더하면 이거고 4를 더하면 3이에요.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죠. 서술형이면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까여요. 알겠죠? 부등식 계산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4-루트 2의 범위는 2와 3 사이니까 대략적인 값이 얼마? 2. 얼마인 거야. 자, 따라서 정수 부분이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소수 부분은 원래 숫자에서 항상 정수 부분을 빼게 돼 있었어. 그럼 소수 부분 찾으려면 정수 부분을 무조건 찾아야 돼. 순서가 그래. 투트랙에 투트랙. 얘 찾고 얘 찾고. 알겠어요? 그러면 원래 숫자는 얘였어. 4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방금 찾은 정수 부분을 빼면 되지.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가 소수 부분. 자, 찾는 게 이렇다. 소수력으로 나온다. 알았냐? 자, 답입니다. 이게. 자, 다 적으면 넘어갈게요. 자, 해볼까요? 자, 이런 어려워서 하기보다는 답이 두 개라서 모의로 좀 못 찾는 학생들이 있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잘 봐봐. 자, AB 문자로 사용해서 나타내세요. 처음 우리 공부했을 때 유형화돼서도 많이 풀어봤던 건데, 일단 어떻게 했었냐? 135를 인수분해를 해봐. 소인수분해.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135가 9 곱하기 아니다. 9209 9545 맞나? 9 곱하기 5 맞죠? 자, 따라서 얘가 3에 3, 3으로 9 9 곱하기 15거든. 미안해. 9209 9545 그러면 이렇게 되지. 3에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루트 3을 A라고 했으니 얘는 굳이 따지면 무슨 표현이야? 루트 3을 3번 곱했다는 얘기는 이거죠. 그 다음에 루트 5를 뒤에다가 한 번 더 곱한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루트 3을 A 집어넣고 루트 5에다가 B 집어넣으면 A의 세제곱 B라고 일단 하나 만들어지지. 근데 하나가 더 있대. 무슨 얘기냐? 얘를 숫자를 정리해. 루트를 정리해. 3의 세제곱 중에서 3의 제곱은 튀어나오잖아. 3이 앞으로 튀어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지. 됐니? 그러면 얘를 또 쪼갤 수 있잖아. 어떻게?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5라고 해도 되잖아. 보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AB 문자로 표현하는 게. 그러면 루트 3은 A고 루트 5는 B니까 3AB라고 해도 되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두 종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하고 5번이죠. 자, 알겠나요? 이렇게 답이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다 적으면 42번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긴 좀 많이 풀어줄 건데. 자, 이것도 루트 계산하는 거에 대한 테크닉을 물어보는 거야. 자, 보셔요. 이게 막 강남, 분당 이런 데에는 약간 좀 중등 범위를 벗어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거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A가 양수다, B가 양수다라는 멘트가 써 있지. 근데 이게 변형되면은 음수다로 바뀌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걸 지금 할 수는 없어.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되면은 체험을 하실 건데 음수인 거는 사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돼버리는 건 중학교 과정에서 안 하거든. 고등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물론 이 지역에서 저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알겠지? 자, 일단 요거에서만 한번 풀어보자. 자, 보시오. A 곱하기 B가 49라는 걸 이용할 건데 아이디어는 상당히 단순해요. 수학에서 등호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 내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건데 내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처음 어필한 게 아무래도 언제였냐면 지수법칙 할 때였던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의 2승, 자, 숫자로 한번 해볼까?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이면 지수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2의 A 플러스 B라고 바꾸는 거 다 할 줄 알아. 그 지수법칙이잖아.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은 이거를 이렇게 바꿔만 언급이 주로 돼 있는데 시험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는 거꾸로 계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시험 대비 할 때도 내가 얘기했고.
그럼 일례로 어떤 거였냐면 2에 x 플러스 2라고 써 있어. 이거 쉽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얘를 2에 x승 곱하기 2에 2승 해가지고 4 곱하기 2에 x승이라고 바꾸는 이런 계산을 했었단 말이야. 시험 대비 과정에서. 그럼 내가 지금 바꾼 게 어떻게 한 거야? 지수끼리 더한 거를 밑끼리 곱으로 바꿨지. 마치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꾼 것과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학에서 등호관계가 있으면 정말 나중에 계산 잘하려면 상호 계정이 잘 돼 있어야 돼.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잘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야. 중3 버전으로 체인지 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숫자로 하게 되면은 루트 2의 제곱 계산하면 2라는 거 바보가 이상 다 알잖아. 똑같은 거야. 이렇게 바꾸는 게 책에서 많이 어필이 돼 있는데 거꾸로 바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마치 뭐예요?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은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제곱수가 돼서 들어간다. 이게 계산상의 테크닉이야. 알겠어요? 말로 들으면 당연히 이해가 돼. 그럼 잘 들어. 얘도 그렇게 할 거야. 뭐를 할 거냐면 루트 앞에 있는, 다시 말하면 루트를 이게 탈출한 존재야 얘가. 걔를 루트 안으로 졸지 마. 똑바로 하자. 그렇게 했으면 더 졸리지. 자, 얘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a분의 a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a 제곱이 돼서 들어가야 된다고. 요거 테크닉 물어보는 거야. 자, 얘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b 제곱 곱하기 25a 이렇게 바꿔도 된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게 음수면 좀 달라. 근데 그걸 지금 할 수는 없어. 일단 양수일 때만 하자. 이 책에는 그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했더니 뭐가 반갑냐면 a가 날라가요. b가 하나씩 날라가요. 그럼 분자 뭐야? 16ab죠? 25ab죠? a 곱하기 b가 주어져 있네. 그럼 대입해도 된다고. 따라서 니네 유형서에도 있었을 거다 이 문제. 이건 없는 문제집이 없어요. 자, 따라서 16 곱하기 25고 미안 45구나. 자, 얘는 25 곱하기 49가 되겠지. 자, 이거 다 제곱수죠? 이거 밖으로 탈출한다. 4, 7로 나오니까 28이고 5 곱하기 7이니까 35 이렇게 나와.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7 이 답이에요. (4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때, 자, 이게 좀 기계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연립방정식 활용이랑 풀이 같은 거 했을 때부터 비례 조건이 있을 때 접근하는 방식을 두 가지밖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뭐였냐면 그냥 얘를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가지고 b는 3a라고 바꿔서 대입하는 과정과 두 번째로 뭐가 있었죠? 사실 좀 나중에 고등수학 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위에 거보다는 지금 써주는 테크닉이 좀 더 중요해 사실. 뭐였냐면 a 대 b가 1대 3이라는 거는 실제 값이 1하고 3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a랑 b가 A랑 B의 실제 값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같은 문자를 곱하는 테크닉이 있었죠. 이거 많이 했죠. 연립방정식 활용할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글씨로 바꾸는 테크닉이 좀 더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해도 돼. 자, 근데 범용적으로 봤을 땐 빨간색이 조금 더 우수해.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얘는 그냥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자. 자, 그거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대입할게요. 어떻게? b 대신에 3a를 메워볼게. b 대신에 3a. 자, b 대신에 3a.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3a분의 루트 9h. 아이고, 요거 안 썼구나. a가 양수입니다. b가 양수입니다. 요거 안 썼네. 자, 어쨌든 계산했더니 어떻게 돼요? 루트 계산하는 성질에 따르면 루트는 합쳐도 된다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a가 날라가죠. 따라서 루트 3만 계산되지. 자, 그러면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래요. 자, 크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보다 크지 않은 정수 중에 가장 큰 게 뭐 있어? 루트 3의 값이 1점 얼마잖아. 맞죠?
걔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는 1이지. 헷갈리면 수직선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루트 3은 1점 얼마 얼마니까 1하고 2 사이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럼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는 여기 있죠? 2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1이 답이라고. 알았죠? 헷갈리면 수직선 그려봐. 알겠죠? 그리고 이 넘지 않는 정수라는 개념은 나중에 수학하에서 가우스라는 아저씨가 만든 개념 때문에 나와, 그때. 네? 그냥 어렵습니다. 언젠가 하겠죠? 수학하니까. 선생님의 목표는 뉴비구일 되기 전까지 수학하를 마무리 지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 지나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인가부터는 연장 수업을 합니다. 7회 수업을 하는데 미리 얘기했지만 보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날부터 수학상 시작이라 겨울방학 때 많이 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학교 중에 많이 못해. 요즘 어려움이 있어. 책 한 권을 할 거야. 성악의 셈이라는 책 갖다가 나중에 뭐 책값은 얘기할 거고 책 한 권으로 해도 사실 힘들어. 양이 많아서 그래. 자, 열심히 합시다. 어쨌든 자, 45번도 할게. 자, 왜 계산식이 나와 있다? 자, 이거 좀 수학적인 감각으로 좀 찾아내야 돼. 어떻게 접근할까? x 플러스 y를 계산을 해. 근데 웬 지수의 xy가 있어? 응? 나중에 고등수학 2학년까지면 지수방정식이라는 공부하거든요. 지수방정식은 쉽게 말해서 지수 쪽에 미지수 x이 있는 거야. 지수 쪽에 미지수 x이 있는 거야. 선생님 이건 고등수학인데요? 근데 얘는 중등수학에서 풀 수 있게끔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수학적인 감각을 발휘하자고 했던 거는 구하고자 하는 게 x 플러스 y다.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지수 쪽에 x, y가 있어요. 그럼 지수의 일부분인 x랑 y를 더해버려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지수끼리 더할 때가 언제 공부했어? 아까 말한 지수 법칙. 지수끼리 더할 때는 조건이 뭐였어요? 밑이 똑같으면 두 숫자를 곱해버리면 지수끼리의 뭘로 바꿔? 덧셈으로 바꿨지. 그래서 얘가 또 수학적인 감각으로 풀이를 접근해야 돼. 얘도 곱할 거고요. 자, 그럼 곱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에 지수끼리 더하니까 2x 더하기 2y인데 2로 묶을 겁니다. 자, 그럼 내가 구하고자 내가 탁 튀어나오지. 이렇게 수학적인 감각으로 찍어야 돼, 이런 거. 자, 근데 얘랑 얘랑 곱한 건 쉽잖아. 뭐예요? 합차 공식이잖아. 뭐예요? 12의 제곱 마이너스 얘의 제곱이니까 63이지. 자, 그럼 얼마냐? 1, 8 이렇게 되지? 자, x 더하기 y 사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지수에 미지수 있는 게 나중에 고등수학의 지수방정식이란 말이야. 풀 수 있어. 왜냐? 81이 밑이 3 이내로 바꿀 수 있지. 어떻게? 3의 4제곱이잖아. 자, 그럼 얘가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같아야 되겠어? 3은 똑같으니까 지수 쪽에 있는 숫자만 같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관계식 나왔죠? 2x 플러스 y가 4가 돼야 돼. 그럼 x 플러스 y는 2가 된다. 자, 알겠어요? 그래서 정식적인 명칭은 지수방정식이지만 풀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예전에 한번 이거 갖고 이제 언론에서 태클 본 적이 있었어.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 지수방정식이 나와. 그게 이런 게 나와. 뭐 풀어? 아니거든. 그래서 그 댓글 단 사람이 다 기자 역할을 했어. 공부를 안 하셨나 기자님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중학교 2학년 지수법칙인데 왜 지수방정식을 하실까 이런 거 있잖아. 찾아보면 나와요. 니네들 한번 찾아봐. 지수방정식 치면 그 뉴스 기사가 나와. 나도 그거 웃겼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학교에서. 지수법칙 문제. 니네 2학년 때 나왔다? 맞다. 니네 2학년 시험 봤을 때. 2학년 1학년 때. 그때 나왔어요 기사. 그래서 한번 이슈가 됐었어. 자, 됐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도와드렸고 자, 다음 거를 이게 나와 있구나. 자, 일단 시계값 구하기 하나를 좀 도와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똑같아.
그냥 대입해서 다 숫자 계산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냥. 자, 뭐 할 거냐면 50번을 딱 보자. 내가 아까 니네 어려워한다고 가우스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뒤에 문제가 나와야 돼. 이거 지금 하기 애매한데. 보자. 자, 요거일 때 F1부터 쭉 다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분배 법칙에 나오면 해보죠. 이거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조건을 잘 봐야지. 이 조건이 없으면은 조심해야 돼요 원래. 알겠죠? 자, 원래 나중에 고등수학까지 하시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엄수인 것도 공부를 나중에 하시는데요. 그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당연히 중학교 문제니까 그걸 건덕지도 없지 뭐. 그냥 얘랑 이거 곱하면 그냥 루트 튀어나와야지.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냥 숫자 그냥 쭉쭉 대입하시면 됩니다. F1부터 그냥 쓰자. F1 대입하면 자 루트 1-1이고 2 대입하면 루트 2-2고 3 대입한 게 아니라 4구나. 4 대입하면 루트 4-4고 그럼 얘도 약분되는 규칙성이 있나? 한번 써볼까 이번엔? 몇 개 안 되잖아. 자, 8을 대입하면 루트 8-8이고 16 대입하면 루트 16-16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날아가는 게 있나?를 봤어요. 근데 보니까 얘는 일단 뭐 0이니까 날아가죠. 그 다음에 얘는요. 날아가는 게 자, 루트 4가 2지?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네. 이렇게 날아가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날아가는 규칙성이 없다 보니까. 자, 얘는 2루트이고 루트 16이 4니까 자, 루트 16이 4다. 요거랑 요거랑 날아가지.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리되는 게 없지. 약분되는 것도 없죠? 자, 그럼 얘는 그냥 해야 돼. 얘는 아까 같은 규칙성이 없어. 내가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 100%는 아니라니까. 근데 대부분 해보면 된다고. 자, 그러면 숫자끼리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4에다가 2루트이니까 3 루트 2 마이너스 24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52번을 해줄게. 거기 써있는 이 기호 있죠? 이게 고등수학에 나오는 가우스라는 기호다. 알 필요 없어 아직.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이 기호의 뜻이 그 문제의 가로에 써있는 그 멘트예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게 이 사람이 만든 개념이야. 거기 풀어서 써놨어. 당연히 몰라도 돼야지. 근데 이 기호는 몰라도 되지만 거기 있는 말뜻은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어요. 자, 보자. 사실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시중 문제집에 다 있더라고. 자, 그럼 F1부터 F25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해볼게요. 일단 하나씩. F1이라는 얘기는 얘만 써보자. 루트 x의 루트 1보다 자,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써봐 라는 거 아니겠어? 자, 근데 크지 않다는 얘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생각 1은 2보다 크지 않죠. 그쵸? 근데 생각 2는 2보다 어때? 같지? 그럼 다시 얘기해보면 크지 않잖아. 이해됐어요? 같을 때에도 크지 않다라는 멘트가 통한단 말이야. 작을 때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2는 2보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 크지 않다가 작다만 생각하면 안 돼. 같아도 돼. 같아도 된다. 알겠어요? 같아도 된다는 거 좀 느끼시고 일단 1보다 크지 않다면은 같아도 된다 했잖아. 근데 루트 1이 1이니까 1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했을 때 0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왜? 1도 되잖아. 1은 크지 않잖아. 따라서 얘의 정확한 답은 1이에요. 1.
최대 정수. 요거 하나 좀 조심하자. 알겠지? 크지 않다가 작다가 아니란 말이야. 같아도 된다는 얘기. 그러면 F2도 한번 해보자. 자, 루트 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거 이해됐어요? 근데 루트 2가 1점 얼마 얼마니까 1점 얼마 얼마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누굴까? 얘도 1이죠. 똑같이. 이해됐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언제까지 다 쓰고 앉아있어요? 잘 들어. 어려워. 그럼 언제까지 저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1이라는 숫자가 나올까요? 를 생각을 해보면 언제까지 되냐면 F4를 한번 계산해요. 루트 4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해됐죠? 근데 이거 계산해봤더니 얘 직전에 있는 루트 3까지는 얘도 1점 얼마 얼마지? 잘 들으세요. 근데 루트 4는 계산하면 1을 자 2가 딱 돼버렸죠. 그럼 이때는 좀 달라지는 거야. 아까 1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1이었죠? 그럼 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같아도 된다 했잖아. 그럼 얘부터는 딱 2가 돼버려. 그럼 결론이 이거야. 2가 된 최초의 숫자를 찾았어. 그럼 그 앞에 있는 애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루트 3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뭐가 돼야 돼? 얘도 1이야. 아, 결론 이거네.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일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일 때 최대 정수가 바뀌네. 그치? 자, 규칙이야, 규칙. 이해만 하세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나와. 사실 이렇게 가우스 기호를 물어보지는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바뀌는 거가 어디서 바뀌었어? 제곱수가 튀어나와 버렸더니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어버렸지. 자, 그럼 느낄 수 있는 거다. 이게 다음 숫자가 언제부터 바뀔까?를 봤을 때 땡땡땡 F 그 다음 제곱수가 3의 제곱이잖아. 루트 9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구하는 거란 말이죠. 자, 숫자가 어디까지 써있더라? 25까지네. 자, 그러면 루트 9가 3이니까 3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이때는 3이지. 그럼 또 느낄 수 있는 거야. 루트 9보다 작은 숫자 루트 8, 루트 8, 루트 7, 루트 6 자리가 없다. 루트 5 이런 애들은 얘보다 작잖아. 맞나? 그럼 그때는 최대 정수가 3이 아니라 2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만 세보자. 거기 써있는 게 다 더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대 정수 1이 나왔던 게 루트 1부터 루트 3까지 1이 총 3개지. 지금 3이다. 그 다음에 2는 4, 5, 6, 7, 8 총 5개지. 그래서 2는 곱하기 5개야. 이렇게 해서 다 더해야 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25까지예요. 루트 25. 그러면 9에서부터 스타트 끊어서 그 다음 제곱수가 뭐냐면 F16이죠. 루트 16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인데 얘가 4란 말이야. 그러면 4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4죠. 4. 같아도 된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다. 자, 크지 않은 자 땡땡 그냥 쓸게. 4가 된다. 그럼 느낄 수 있는 게 또 이거라고. 루트 16보다 작은 애들 루트 15, 루트 14, 루트 13, 루트 12, 루트 11, 루트 10, 루트 9까지는 다 3이다. 알겠어요? 자, 그럼 몇 개냐? 4가 총, 자, 여기서부터 이거 3을 세야 되죠? 그럼 여기다 쓸까? 루트 9부터 루트 15까지는 몽땅 다 3인 거야. 그럼 몇 개예요? 7개지, 7개. 따라서 3이 7개가 있어. 이것도 다 더해야 돼. 자, 루트 9, 루트 10, 루트 11, 루트 12, 루트 13, 루트 14, 루트 15 7개잖아. 7개. 맞죠? 그래서 3을 7개 더했어. 자, 그럼 그 다음에 다음 제곱수가 누구야? 레프 25지. 로의 제곱. 루트 25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계산하면 얘는 5가 된다. 그럼 얘보다 바로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가 된다. 알겠어요? 그러면 루트 16부터 루트 24까지는 최대 정수가 뭐가 돼? 4가 되는 거야. 4. 자, 따라서 4가 총 몇 개 있는지만 계산하면 되겠네.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최종 목적지가 A였지? 그러면 5도 한 번 더 해야 돼. 자, 그러면 식을 쓰면 이렇게 되면 1이 몇 개 있었어? 3개. 2가 5개. 3이
3이 몇 개 있었어? 7. 4가 9개. 5는 1개. 이거 다 더한 게 다네. 복잡하죠? (34) 75 맞니? 계산하면 75 맞니? 그래서 답이 75입니다. 자, 오늘 한것 중에 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게. 자, 다음 과자. 다음 식이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a는 유리수다. 자, 쉽게 생각합시다. 유리수랑 무리수를 구분짓는 큰 기준 중에 하나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루트가 살아남아 있는 애들은 무조건 무리수야. 근데 루트가 지워져 버리면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 나 사실 아닌 경우도 있죠. 파이 같은 거. 파이는 루트를 쓰지 않지만 무리수지. 근데 이 식에서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파이가 없잖아.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그냥 루트가 사라지면 유리수가 된다라고 써도 문제가 없어요. 루트가 있냐 없냐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돼. 자, 그러면 쭉 계산했을 때 유리수가 되려면 자, 이거 좀 정리한 걸 써줄게요. 정리하면 자, 이렇게 나와. 15 마이너스 6a 플러스 2a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나와. 그럼 왜 이렇게 정리했을까? 아까 뭐라 그랬냐면 루트가 살아남아 있으면 무리수라 했잖아. 잘 들어라. a 유리수라고 써있다. 그럼 이 부분은 현재 15도 그렇고 6a도 그렇고 몽땅 다 유리수 되는 건 문제 없겠네. 응? 근데 뒤에 루트가 있잖아. 그럼 얘가 없어져야 되지. 그럼 반드시 뭐가 0이 되어야 되냐면 루트 5 앞에 있는 개수가 반드시 0이 돼야 돼. 그래야 루트가 살아있잖아. 자, 따라서 니네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얘만 풀면 돼. 자, a가 얼마? 1이죠. 자, 4번입니다. 자, 또 나왔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해줄게. 제발 나중에 얘기하는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알았냐? 매해 느끼지만 이렇게 해줘도 자꾸 틀리더라. 계산 연습 좀 해줘야 돼. 자, 루트 2의 소수 부분 찾아보세요. 루트 2는 어떤 제곱수 사이에 껴있죠? 자, 1의 제곱과 2의 제곱 사이에 껴있지? 그래서 1과 2 사이에 껴있으니까 얘는 1점 얼마라서 루트 2의 정수 부분 문제에서 a라고 했잖아. 그게 1이야. 아니 뭐 정수 부분이구나. 미안합니다. 정수 부분이 1이야. 소수 부분 문제에서 말한 a는 전체 숫자에서 정수 부분 뺀 게 소수 부분이라고. 뭐라고? 전체 숫자에서 정수 부분 뺀 게 소수 부분이라고. 그럼 a 찾았죠? 자,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루트 18의 소수 부분을 찾아라. 자, 얘도 똑같아요. 어떤 제곱수 사이에 껴있나를 봤을 때 18보다 좀 작은 제곱수가 누가 있어? 4, 4, 16. 그래서 루트 16과 루트 25 사이에 껴있지. 자, 집중해라. 그럼 어떻게 되냐? 4랑 5 사이에 껴있으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4가 되는 거죠. 소수 부분, 자, 거기서 B라고 돼 있나? B는 전체 숫자에서 4를 빼면 되지. 자, 이게 B예요. 자, 그때 자리가 없어서 내가 쓰자. 자, A, B를 찾았고요. 거기 있는 식에다가 A, B를 다 대입할 거야. 자, 시간 쓰고 바로 대입할게. 자, A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자, 따라서 루트 2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자, 루트 18 마이너스 하거나. 자, B가 루트 18 마이너스 4야. 근데 뒤에 플러스 4가 있죠.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유리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를 찾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자, 이해해보자. 일단 전체적인 식을 잘 봐봐. 좌변해보니까 야 써줄게. 이거 식을 바라보는 시선을 키워야 돼. 좌변에 루트가 있네. 이거 나중에 고등수학에 나와. 사실 구체적으로 하는 거. 니네 현재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변에는 루트가 없지. 그럼 언뜻 보면 루트가 살아남아 있으면 무리수잖아. 루트가 없으면은 유리수잖아. 그럼 생각. 무리수랑 유리수는 같을 수가 없죠. 애초부터 수책에서 같은 카테고리에 있지 않아. 나눠져 있잖아. 실수범위에 있긴 하지만. 알겠어요? 그러면 가운데가 등호가 있단 말이야. 그럼 두 개가 같아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없는 루트를 살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살릴 거야? 루트 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치? 따라서 이쪽에 루트가 있고 이쪽에 루트가 없으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루트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여기 유형에 있냐면 주어진 식이 루트가 있어가지고 무리수 같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돼야 돼? 루트가 없는 유리수가 돼야 되는 문제야. 분석했다. 알겠어요? 루트가 사라져야 된다는 걸 느껴야 돼. 왜? 우변에 루트가 없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루트가 없어져야 돼. 따라서 아까 풀었던 요 방식대로 하는 거야. 루트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또 정리를 해요. 자, 루트가 사라지게 하기 위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한 걸 좀 써줄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도 느껴야 돼. 아까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정리했냐면 유리수가 되길 바랬다. 이 문제 자체가. 루트가 사라져야 되죠? 그러면 루트가 사라지려면 루트 앞에 개수가 빵이 돼야 돼.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뭐냐? 루트가 있는 부분 유리수. 루트가 없는 부분 유리수. 루트가 있는 부분. 다시 말하면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루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나눠서 식을 정리한 후에 얘는 유리수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고 얘는 반드시 루트가 날아가야지만 전체식이 유리수가 되잖아. 따라서 그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를 날려버린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는 유리수야. xy 유리수라고 써있어 책에. 얘는 루트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유리수가 돼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얘도 루트 앞에 있는 개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 저거랑 아이디어가 똑같지. 자, 근데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거. 아까는 유리수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 얘를 따로 언급을 안 했어. 얘만 0 되면 끝인데 얘는 좀 달라. 얘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고등 개념에 살짝 사실은. 얘가 유리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날아가야 된다 그랬지. 거기까지 똑같은데 답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돼야 돼. 야, 0 정체가 뭐예요? 이거 유리수잖아. 그쵸? 빠져봐야 돼. 유리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면 루트 날아가니까 신경 안 써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러면 반드시 유리수인데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얘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 알겠죠? 좀 차이가 있지. 쟤는 이거 신경 안 썼거든. 근데 얘는 유리수는 당연히 돼야 되고 빵까지 돼야 돼. 빵. 빵이라는 유리수가 돼요. 자,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일단 얘 계산하고 얘도 계산해야 돼. 얘가 0이 되려면 x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도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네. 자,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i가 0이 돼야 되니까 y는 3분의 1이라는 것까지 계산할 수 있지. 자, 뭐가 좀 어려운지 알겠어요? 그래서 단순한 비를 하지 마야 되나? 알겠어? 당연히 시험 문제는 얘보다 얘가 잘 나와.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나오면 할 말 없는데. 나온다고 할 말 없어.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차이점만 좀 느껴보시라고. 얘는 이거 신경 안 썼거든. 이미 유리수니까. 근데 얘는 유리수도 유리수지만 빵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도 신경을 써야 된다. 아무거나 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더하시옵니다. 자,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겠네. 자, 가정어만 쭉 넘어갑시다. 제곱근표 나오는 거 나와 있고요. 표 보면서 루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66번 한번 해볼게요. 자, 17의 제곱이 289임을 이용하여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소수점의 위치를 움직여. 근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짝수번만 움직이게 돼 있어. 자, 기본 접근 방식이 돼요. 자, 봐봐. 1번 보시면 아니 길어라. 자, 계산해보자. 그럼 얘를 소수점을 적당히 움직여서 17의 제곱이 280%라는 걸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럼 얘는 이런 거죠. 짝수번 움직이려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움직였어. 짝수번이지. 두 칸만 움직이면 이렇게 되지. 그럼 0.289가 돼버렸지. 이해되니? 이해돼서 무슨 말이지? 자, 근데 잘 봐봐. 이렇게 움직이면 아무것도 발견을 할 수가 없고 네 번을 움직이면 루트 28.9가 되는데 이거를 쓸 수 있냐? 야, 생각해봐라. 17의 제곱이 289면 1.7의 제곱은 2.89 아니에요? 이걸 알잖아. 그러면 사실 문제에서는 17의 제곱만 나와있지만 두 가지가 숨어있는 거야. 내가 1.7의 제곱은 2.89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1.7이 얘 당연히 같은 숫자지 어떻게 보면. 자, 무슨 얘기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289뿐만 아니라 2.89가 돼도 계산할 수 있어. 왜? 1.7의 제곱이라는 걸 아니까. 소수점을 짝수로 움직였을 때 289나 2.89가 얘는 안 나와. 왜? 두 번 움직이면 0.289잖아. 안 만들어져. 네 번 움직이면 2.89가 아니지? 그럼 얘는 못 만드는 거야. 못 써먹어. 1번은 그거. 그래서 일단 핵심은 짝수번 움직이는 거야. 자, 2번은 0.289다. 얘도 안 되는 거 알겠죠? 왜? 아까 짝수번 움직였을 때 0.289였잖아. 그럼 애초부터 2번 안 되는 거지. 자, 2.89는요. 할 수 있죠? 아까 만들었잖아. 그럼 얘도 굳이 언급을 하면 소수점을 짝수번 움직여.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루트 289가 됐는데, 자, 원래 숫자랑 똑같아야 되긴 않겠냐? 여기다가 0.01 곱하면 2.89 되잖아요. 그럼 왜 짝수번을 움직였는지까지 이해해야 돼. 쪼개서 생각하면 루트 289는 17의 제곱이니까 17로 나오고 0.01은 뭐야? 0.1의 제곱이지. 그러면 루트 밖으로 0.1이 튀어나와. 그래서 계산이 돼. 짝수번을 움직이는 이유는 짝수번 움직였을 때 얘가 새롭게 생겼단 말이야. 짝수번을 움직이지 않으면 얘가 루트 정리가 안 돼. 근데 홀수번 움직이지 않으면 짝수번 움직이면 얘처럼 무조건 루트 정리가 100% 돼요. 이유가 있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자, 3번 되고 4번도 돼요. 자, 4번은 잘 보시면 4로 나누어진다. 4, 2, 8 4, 8에 32 4, 9, 36 이렇게 되지. 4로 나눴어. 그러면 4가 루트 밖으로 나오니까 루트 289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번까지 돼요. 자, 답은 3번, 4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71번에다가 쬐끄맣게 별표 치고 집에서 고민 좀 해보시고 시험 문제 잘 나와서 오늘은 안 할 거야. 자, 쉬운 거라기보다는 오해로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73번 볼까요? 쉬워요. 그리고 당연히 까먹으셨겠지만 이거 우리 그림 문제에 있었어요. 73번 문제. 서술형 스팀 4번에 가셨습니다. 기억도 나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가 3파 2인 원에 자, 한 점 P가 수직선 2에 만나고 있대. 자, 접한 겁니다. 한 바퀴 안 미끄러지게 굴려가지고 B에 다시 왔대. B의 좌표를 계산하세요. 자, 일단 이동거리가 원의 이동거리가 요만큼인데 이게 뭐랑 같을까?
한 바퀴를 안 미끄러지게 돌렸대. 그 말은 얘가 원주야, 원주. 그러면 새로운 점 B의 좌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에다가 원주만큼을 더해주면 돼. 자, 넓이가 반지름이 아니라 넓이지. 넓이가 3파이면 반지름 어떻게 계산해? 반지름 짤 수 있죠. 파이 r제곱 계산한 게 3파이라는 거잖아. 파이가 날라가면서 반지름은 루트 3이지. 자, 마이너스는 지워야죠. 왜? 음수는 반지름이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둘레 길이는 뭐가 돼? 원주 어떻게 돼? 2파이 r이니까 2루트 3이죠. 됐나? 아이고 파이가 썼다. 미안. 파이가 써야죠. 자, 74번도 하자. 해봐. 한 변의 길이가 5랑 10cm, 5cm짜리 직각삼각형 4개가 있대. 그거를 다 사용해서, 자, 이게 뭐라 그러죠? 퍼즐 맞추기 했다는 뜻이야. 퍼즐 맞추기. 이렇게 해가지고 정사각형 한 개를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정사각형에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해라. 근데 이거 계산만 하면 진짜 쉬워. 무슨 얘기냐면 한 변의 길이 5짜리 정사각형 하나가 있으니까 넓이가 2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총 4개가 있다고 했잖아.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를 한 게 전체 4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서한 거를 다 더해. 저거 다 더한 게 새로운 도형의 넓이가 되겠지.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125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분의 한 변의 길이 계산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얘가 새로운 도형에 뭐가 만들어졌대? 정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잖아. 자, 그럼 그분의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루트 씌우면 되죠. 정사각형이니까. 자, 그래서 5루트 5가 되겠지. 자, 근데 이거 왜 해줬냐면, 자, 답은 이게 맞아요. 센치 단위 없죠. 가만 생각해 봐봐. 이게 3학년 1학기 거니까 당연히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3학년 2학기 했잖아. 이거 뭐 같냐? 피타했다 했던 거예요. 정사각형 하나랑 직각삼각형 4개지 4개. 오케이? 그런 그림이 2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증명한 거랑 가필드라는 사람, 가필드가 아니지, 바스카라가 증명한 거랑 2가지가 있는데 얘는 바스카라 그림이야 사실. 왜 그러냐면 변의 길이 사이즈가, 자, 갑자기 그리려니까 또 안 되네. 자, 대충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직각삼각형이 빗변을 제외한 짧은 변이 5고 긴 변의 길이가 10이다? 거기 써있는 거 보세요. 근데 쬐끄만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5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5가 되겠지. 합동인 직각삼각형 4개잖아. 그럼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 돼. 그럼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가 뭐냐면 바스카라 증명했었던 그 그림에서 나온 거야. 참고만 해. 중요한 건 아니야. 알겠지? 어쨌든 요거 갖다가 만들면 정사각형이 100% 된다 라는 거. 그러면 이 문제는 피타를 쓰면 답이 그냥 나오겠지. 어디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야?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피타 쓰면 나와. 자, 한 변의 길이가 10하고 5였잖아. 그럼 얘를 계산하면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니까 루트 125가 그냥 탁 나오지. 당연한 거지 해보니까. 근데 당연히 시험 문제 풀 때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지. 3학년 2학기 과정이니까. 아, 바스카라 그림이구나 까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또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 잠깐만. 맞구나. 자, 일단 앞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걸 몇 개 풀어드려서 간단한 거는 이제 본인들이 해보시고, 자, 82번을 한번 해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의 정수 부분을 fn이다. 자, 정수 부분이래요. 자, 그때 fx가 5가 나왔다는 걸 해석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x의 정수 부분이 루트 x에 대한 루트 x의 정수 부분이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5가 나왔다는 얘기야. 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그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이게 아까 내가 그 가우스라고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해 사실은. 아까 그 특징이 뭐였어요? 제곱수 기준으로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바뀌었지. 그럼 얘도 좀 비슷해. 잘 봐라. 정수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느껴봐봐.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까지 나누는 거죠. 루트 1은 1이에요. 그러면 1의 정수 부분은 그냥 1이죠. 루트 2는 1. 얼마예요? 그럼 그거의 정수 부분 1이죠. 루트 3도 1이죠. 근데 루트 4는 2니까 정수 부분이 2죠. 또 제곱수가 바뀌어버려. 똑같네. 똑같다는 걸 느끼면 돼. 알겠어요? 그럼 땡땡땡 언제 바뀔까? 3 제곱수일 때 얘가 3의 정수 부분이 3이잖아. 그럼 그 앞에 건 정수 부분이 뭐가 되겠어? 2. 개수도 똑같아. 아까 1 3개 나왔어. 기억나? 아까 했던 거잖아. 10분도 안 됐다. 똑같아요. 그 규칙이. 자, 근데 외우면 안 돼. 근데 써보고 나서 느껴야 되는 거지. 이걸 암기하는 거 아니다. 아니야. 자, 근데 fx는 5가 나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아까 써둔 대로 정수 부분이 5잖아. 근데 아까 5 나왔던 거 기억하냐? 루트 9일 때 3이었어요. 거꾸로 정수 부분이 5가 되려면 땡땡땡 아까 제일 마지막에 썼던 게 루트 2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5였어. 근데 루트 25가 계산하면 5거든. 그럼 걔의 정수 부분도 5죠. 얘부터네. fx는 5가 나오는 첫 숫자가 얘야. 그럼 언제까지일까요? 아까 말했잖아. 제곱수까지. 그 다음 제곱수는 6의 제곱이잖아요. 얘는 6이고 얘의 정수 부분은 6이란 말이야. 그럼 얘 직전까지는 다 뭐가 돼? 5라고. 다 5라고. 자,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x의 정수 부분, 자, 이거 찾는 거였잖아. 따라서 자, x의 범위가 누구부터 되는 거냐면 25부터 돼. 25부터 돼. 언제까지? 36이 되기 직전까지만 되는 거지. 그래서 36보다는 작다라고 범위를 매길 수가 있다. 36은 안 되는 거다. 36은 6이 돼버리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x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25부터 36 직전까지의 자연수 찾으면 되죠? 몇 개예요? 11개죠. 11개. 그리고 혹시 모를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손가락으로 세는 거 아니야. 알겠어? 혹시 모를까봐 얘기해줄게. 잘 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자 자연수의 개수 세보세요. 몇 개예요? 자연수. 이거 그냥 계산하면 큰 얘기잖아. 100개냐? 100개죠? 맞죠? 100개죠? 맞지? 이거는? 자연수. 몇 개? 99개지. 그럼 양쪽에 둥어가 다 없어. 98개지. 그럼 공식 한번 만들어봐라. 100을 어떻게 계산하실 거야? 이게 만약에 숫자가 되게 복잡해. 막 예를 들어서 이거 4에서부터 127이래. 이거 눈에 안 들어오잖아. 127에서 모르면 적어놔라. 이거 개수 세는 거 많이 나온다. 알았냐? 127에서 4를 빼요. 응? 아까 숫자 뭐였어? 1에서부터 100까지는 답이 100이었잖아.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에서 1을 빼.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빼. 거기에다가 플러스 1까지 하면 돼. 얘도 똑같아. 100에서 1을 뺀 다음에 플러스 1까지 하면 돼. 그럼 100 나오지. 알겠죠? 이건 숫자 셀 때 그냥 공식이야. 어떻게 보면. 그럼 언제 이렇게 하냐?
양쪽에 등호가 다 있으면은 플러스 1을 하세요. 그러면 똑같이 해볼래? 127 4. 자, 한쪽에 등호가 없죠? 그때는 그냥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돼. 나 모르는 사람. 둘 다 등호가 없으면 빼기 1을 하면 돼. 아이고, 이거 안 바꿨네. 자, 이때는 127에서 4를 뺀 다음에 등호가 둘 다 없으면 빼기 1도 해야 돼. 그럼 숫자 계산 빠르게 할 수 있어. 1부터 100은 눈에 보이잖아. 근데 이런 건 눈에 좀 잘 안 들어오잖아. 알겠죠? 혹시 모르는 사람 적어놔라. 이거 등호가 다 있으면 뺀 숫자에 플러스 1. 한쪽에 없으면은 그냥 빼. 둘 다 없으면 빼기 1까지 해.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생계 어떻게 한 거야? 25에서 36까지잖아. 선으로 세지 말자고 이것들아. 한쪽에 등호가 없죠. 그러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기 그냥 답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잠깐 얘기해주면 이해하고 외우고 자체가 가요. 이렇게 써주면 딸딸딸 외우시더라고. 더하기 1 왜 할까요? 자, 생각해봐. 127번째 학생이 있어. 네 번째 학생까지 빼버렸어. 몇 명 제외한 거야? 4명 빼버린 거야. 근데 범위는 4번 학생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1을 보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1 더한 거야.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외우지 말라고. 그래서 애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뺀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정수 개수 세는 건 하나 차이로 틀릴 거 아니야. 다 잘 풀어놓고 못 써가지고 10개만 이렇게 쓰면 얼마나 억울해. 알겠어요? 이거 진짜 작년에도 이런 애들 많았다니까. 개수 제대로 안 세가지고. 범위가 이렇게 작게 나왔겠냐? 엄청 크게 나왔단 말이야. 알겠지? 생각 좀 하자 우리.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